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의 법칙 강민웅입니다. 자, 2026학년도 기출 300 플러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출 300은 기출 300 베이직과 기출 300 플러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 커리 전체로 본다면 이 기출 문제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1000문항쯤 되는데 이 1000문항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개념서 안에, 3분의 1 정도가 기출 300 베이직 안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기출 300 플러스에 들어 있습니다. 기출 300 플러스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텐츠예요. 그래서 준킬러와 킬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기출 300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항이 개념서에, 중급 문항들이 기출 300 베이직에, 그리고 플러스에는 준킬러, 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한 이게 그 300개 문제를 한 100문항 정도랑 200문항 정도를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문제들을 한 100개 정도를 뽑아서 챌린지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 딥러닝 문제입니다. 딥러닝은 자가학습이란 뜻이에요. 인공지능이 자가학습할 때 딥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딥러닝이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로 따진다면 기출300 플러스 300개 중에 한 110여 문항 정도가 챌린지 플러스인데 그 챌린지 플러스에 대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딥러닝은 강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각자 풀고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상반기 때 6평 전, 물론 6평 이후에도 못 푼 사람들은 풀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6평 전에 개념학습과 같이 병행하고요. 끝난 다음에는 이제 준킬러, 킬러 문제들을 집중해서 심화 기출을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기 때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하반기 때는 필요한 문제만 제한적으로 뽑아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올해 새로운 기출과 함께. 올해 새로운 기출들은 대부분 기출 300에 기출 문제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 실시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실시되는 6평이나 9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이 중요한 건 다 아시죠? 왜 중요한지 잠깐 점검하고, 그리고 이 기출 300 플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의 중요성. 당연히 기출이라는 거는 수능에서 사용하는 평가원만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 새로운 언어냐? 새로운 언어가 아니고 평가원이 즐겨 쓰는 포인트들이 있어. 즐겨 쓰는 문구들이 있다고. 교과서에서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평가원만 쓰는 거. 예를 들면 뭐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일과 받은 일의 차이예요. 이런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들을 숙달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 같은 시간 동안. 이건 거의 수거처럼 나오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 여러분이 숙달을 하고 빨리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원의 언어를 체득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출제된 건 또 출제되거든요. 중요하다고 보니까 교과서의 핵심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평가원에서 문제 풀어나가는 논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기출문제들. 평가원에서 낸 것들이 나오니까. 다만 이제 기출문제는 평가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문제들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3월 학평, 그 다음에 5월 학평, 그리고 7월 학평, 10월 학평과 그리고 6평, 9평, 그리고 수능 이렇게 1년에 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3번의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6월, 9월, 수능. 교육청은 전국 단위로 4번이야. 3월 학평, 5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입니다. 이 1년 동안 진행되는 7번의 시험이 있죠. 얘들을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부른다. 알겠죠? 걔들의 논리를 습득하고 당연히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과 스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기에 더없이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 1000문항가량 되는 기출문제예요. 당연히 개념과 스킬들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해요. 다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문제를 외운다는 식으로 가면요. 비슷하게만 나와도 똑같다고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상 문제 위주로, 상반기는 기출 문제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라던가 엔제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되겠죠. 시발점. 알겠죠? 네, 그게 바로 이 기출이다.
상반기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선별해서 공부한다. 반드시 지켜달라라는 말씀을 맨 아래 첨부해 놓았습니다. 얘들아. 응? 좀 지켜. 수능 직전에도 기출 중요하다고 해서 기출문제집 새로 다시 풀고 이러는 거는 그렇게 추천되는 학습법이 아닙니다.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하반기 때는 이게 기출의 각인 효과가 너무 커버리면 자꾸 실수를 해요. 똑같은 문제가 아닌데 똑같다고 푼다니까.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상위권으로 할수록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공부해서 1등급 맞을 학생이 수능 직전에 기출문제만 막 풀다가 수능 가서 점수가 실수가 하나 두 개만 나와도 등급이 떨어져요. 상위 등급은.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등급이 하락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 분량을 조절해야 한다. 상반기 때는 많이 풀어보셔도 되고 하반기 때는 선별해서 나의 약점 문제만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제 기출300 플러스나 베이직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플러스는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베이직 같은 경우는 틀을 잡는 문제,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직접 손으로 풀는 문제, 발로 푸는 건 아니지만 풋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와 풋워크. 프레임워크가 틀을 잡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걸 직접 연습해보는 걸 풋워크. 그리고 기출300 플러스에서는 챌린지 플러스. 도전해보는 최상급 킬러 문제들이죠. 그리고 딥러닝, 자가학습을 하는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베이직으로 따지면 프레임워크가 핵심 문제들이고요. 플러스로 가게 되면 챌린지 플러스가 핵심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자, 시기별 기출학습법. 좀 전에 말씀했듯이 1, 2월 달에는 기출300 베이직을 1회독. 사실 베이직은 개념과 함께 1회독만 딱 하셔도 돼요. 2번, 3번 풀만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야.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급 수준 문제들이거든요. 개념형이라고 했지만 개념형이 안 나오는 파트는 당연히 추론형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론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추론형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개념형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을 이걸로 풀어낼 수 있어요. 이것만 공부해도 20문제 중에 10문제는 그냥 맞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들을 개념 공부하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2월에서 6월 정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근데 6평 전에 기출사회 플러스 준킬러랑 킬러 문제들을 킬러 유형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킬러 유형 분석과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가장 좋다. 또는 유형 분석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풀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병행하셔도 되고 유형 분석 한 다음에 풀어도 돼요. 기출사회 플러스랑 제 컨텐츠에서는 그 킬러 유형 분석 강좌가 특난도 특강 아닙니까? 특난도 특강과 병행해도 좋고 전에 풀어도 좋고 후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기출사회 플러스는 이게 준킬러 킬러들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개념과 기본 기출이 끝난 다음이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가능하면 6평 전에 풀어주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말씀 알겠죠? 7월에서 8월 이게 여름 시즌 아닙니까? 여름 시즌. 그렇죠? 예, 재학생들도 사실 여름 되기 전까지는 재학생들이 좀 정신이 없어요.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신 대비하지 않는 이제 정시러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여름부터 일반적으로 문풀로 쫙 넘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여름 때 여러분들이 기출사회 플러스를 2회독을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때는 실전 예상 문제가 시작이 돼요. 실전 300이라는 책이 예상 이제 풀이가 시작된단 말이야. 여름 시즌부터. 그거와 함께 2회독. 2회독은 학생들에 따라서 전범위 한번 쫙 보는 게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요. 기출이 많이 숙달이 안 됐으면 한번 쫙 2회독을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책이 항상 뒤쪽에 문제가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문제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 더 풀 수 있게 2회독 할 수 있게 책 구성이 되어 있어. 분석집에 다시 들어있단 말이에요. 해설지에 문제가 다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2회독을 하는데 좀 상위권 학생들은 챌린지 플러스만 2회독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만 쭉 2회독 하면서 안 되는 것들 또는 전범위 푸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안 되는 것들을 체크를 했다가 파이널 때는 그 안 되는 것만 풀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괴롭혔던 기출이 무엇인가. 숙달이 안 된 거잖아요. 나를 괴롭힌다는 거는 걔들만 딱 제한적으로 9월, 11월 파이널 시기 아닙니까? 파이널 시기에 그때 전체 N회독은 비효율적이야. 지금 2월 초거든요. 지금 극초반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면 계속 기출만 풀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 예상 문제 위주로 파이널 때는 공부하세요. 그래서 실전 예상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고 약점 단원이나 주제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3회도까지 할 수 있다. 아마도 챌린지 플러스 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딥러닝에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면 가장 좋고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챌린지 플러스를 다시 한번 3회도까지 하는 것도 좋다. 1000문제 중에서 100문제 정도니까요.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상반기 때 기출 300 플러스도 1회독, 2회독까지 마무리 짓고 거기서 선별된 것만 9월과 11월 달에 반복하면서 예상 문제 위주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아름답다. 알겠죠? 네. 당해년도에 이제 쭉 출제돼, 앞으로 출제될 뭐 3월 학평, 5월 학평, 6평, 7월 학평, 그 다음에 9평, 10월 학평까지 걔들은 꼭 파이널 기간에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 컨텐츠에서는 최종 점검에 다시 한번 넣어드려요. 매 시험마다 해설 강의가 제공이 될 거 아닙니까? 해설 강의가 제공될 때마다 해설지가 온라인에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되는데 그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9월부터 11월 사이 수능 직전에 한 번 더 풀어보란 얘기예요. 그때 중요 문제들만 선별해서 파이널 최종 점검이라는 책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네, 걔들을 반복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렇게 시기별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제 커리로 따진다면 개념과 특난도 특강, 물화일체 개념 완성, 특난도 특강, 여름부터 실전 300, 그리고 파이널. 특난도 모의고사는 쭉 이제 하반기 때부터, 상반기부터 사실 개강이 되긴 하는데요. 하반기 때 수능 파이널 기간 때는 특난도 모의고사 파이널이 나오고요. 그 전까지는 시즌 1, 시즌 2가 출간이 됩니다. 자, 강의 교재 전범위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305문항이 선별되었고요. 문제집과 해설집이 따로 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에서 최상 문제들로 구성이 돼요. 기출 문제로만 당연히 되어 있겠죠. 챌린지 플러스는 단원별 대표 문항으로 119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딥러닝은 복습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86문항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가 이제 준 킬러 중에서도 어렵고 킬러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기출을 망라해서 여기에 300개가, 305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상위권 문제들이다. 알겠지? 책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을 보면요. 이렇게 문제들 챌린지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그림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네, 그림이 다시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필기라거나 이럴 때 편하게 하라고 그림을 다시 넣어놨어요. 그림이 없는 물리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역사 30년간 10문제가 안 된다. 그림이 없는 문제는 표라도 있다고. 알겠죠? 표라도 있어. 그림이 없는 문제가 없어. 10개가 안 돼. 한 7, 8개 될까 그래요. 신기하죠? 자, 여튼 챌린지 플러스에 그림을 다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들로 구성이 되고 그림을 재수록해서 필기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림에다가 표시하면서 풀어볼 수 있겠죠. 활용하기 아주 좋겠죠. 그렇죠? 예, 국내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죠?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한테 크게 편의성을 제공하니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에 필기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수도 있고. 괜찮죠? 좋아요. 자, 다음은 그 딥러닝 문제인데요. 딥러닝 문제는 밑에 그림이 다시 한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바로 문제들로만 이렇게 일반적인 기출문제처럼 되어 있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항들로만 딱 구성이 된다. 준킬러 문항들로 구성이 되고 스스로 풀이를 하고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시고요. Q&A 게시판에 질문도 하시고 얘는 강의가 올라가지 않아요. 알겠죠? 예, 챌린지 플러스만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해설지인데요. 이렇게 해설집인데 문제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야. 거의 같은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야? 2회독을 하라고. 옆에 답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2회독 할 때 썼으면 좋겠어요. 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회독 할 때는 어차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본다. 그래서 저 답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회독 할 때 쓰시라고 해설집에 문제들을 다시 넣어놨고요. 그리고 문제 옆에 포인트를 넣어놨습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다시 한번 풀어봐. 다시 한번 도전해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쪽에 해설이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재수록되면서 옆에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 그래서 포인트만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밑에 해설지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전문항이 제수록 됩니다. N회독 할 수 있게. 문제 핵심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2회독이나 또는 3회독 할 때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재도전을 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 50분 기준으로 한 16강 정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체 강의 수를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챌린지 플러스만 딱 푼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푸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제대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전문항을 안 풀고 챌린지 플러스만 딱 푸는 그것만 봐달라고. 그건 꼭 보라고. 꼭 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딥러닝 문제를 풀어야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 문제만 풀이가 진행되고 16강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학습법 챌린지 플러스는 필수적으로 강의를 수강한다. 풀었든 못 풀었든 여러분들의 해법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강의를 보면서. 해설지를 독해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보는 게 더 빨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해설지를 독해할 때 한참 걸려. 강의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해설지 보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난도는 아니야. 쉬운 문제들은 해설지 보는 게 편하지만 고난도들은 강사가 풀어주는 것들을 보고 그 논리에 맞게 연습해 나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걸 또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강의를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지. 그래서 바른 풀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걸 손으로 직접 정리, 다시 강의를 받든 문제를 풀었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관이 꼭 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다. 딥러닝으로 풀이법을 정의해 보고요.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은 복습 후에 약점 문제들을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풀어야겠다. 대부분 이제 챌린지 플러스 위주로 이렇게 체크가 될 텐데 아닌 것도 있겠죠. 예, 내가 이제 정답률이라던가 또는 문제의 난이도 자체를 판단해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챌린지 플러스랑 딥러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의 약점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딥러닝에도 자신만의 챌린지 플러스가 있을 수 있어. 걔들을 체크해. 또는 챌린지 플러스에 나는 챌린지 플러스가 아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체크해다 다시 푸셔야 돼요. 풀 필요가 없는 것들은 넣어놓지 않았어요. 알겠죠? 네, 풀 필요가 없는 것들, 아주 옛날 문제라던가 너무 반복이 많이 되어가지고 유사 문제가 너무 많다던가 이런 것들은 약간 추려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나 뭐 거의 대부분이 제 컨텐츠 안에 다 들어가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개념서 그리고 베이직 플러스 이 세 권의 기출은 들어갈 건 다 들어간다. 알겠지? 그리고 그 중에 진짜 그 유형을 딱 알아야 되는 것들은 특난도 특강에 실전 복습 문제로 추가로 소수 문제가 재수록됩니다. 알겠죠? 체크 문제들은 다시 강의를 수강하거나 질문 게시판에 질문한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게시판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시죠? 우리 연구원들, 컨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연구원들이 오전 중에 질문 답변에 참여를 합니다. 월화수목금.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핵심 요원들을 교육시켜서 토일, 주말 동안만은 우리 제 제자들이 질문 답변을 수행합니다. 알겠죠? 최고의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딥러닝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 오전 중에 대부분 답변이 가고요. 주말에만 약간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지. 그때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평일은 무조건 오전에 1시 전에 모든 질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올려놓으면 다음날 오전에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7월에서 8월까지 기존의 플러스를 N회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밑거름이 이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에요. 물론 개념이 가장 기본이고 개념 플러스 기출이 되어 있어야 그 위에 이 실전 엔제라던가 또는 실전 모의고사 얘들이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개념과 기출 없이 흙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꽃을 피워요? 물에다가만 잘 안 자라잖아. 잘 안 자라잖아. 알죠? 그래서 그 토양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개념과 기출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 포지션이니까 여러분들이 굳게 끝까지 문제들을 풀어내겠다. 뚝심 있게 뒷심까지 발휘해서 마지막 한 문제까지 반드시 풀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기출300 플러스를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